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이제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일정 마치고 일본으로 떠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 도중에 인플레이션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확정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옐런 장관도 계속 설득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시아 순방 마치고 아마 장관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를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좀 누르려는 그런 관점이 클 텐데요. 피터슨 연구소 추정에 따르면요, 대중국 관세 인하 효과는 CPI 쪽 측면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측면에서는 0.26%포인트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PC 개인 소비 지출 쪽에서는 0.35%포인트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환율이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엔화가 바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시장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바라보자 환율이 여기에서 여기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위엔화의 강세 전환을 의미하는 흐름입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 우리 시장의 환율도 안정을 찾으면서 오후 들어서 시장이 좀 강세로 굳건하게 방향을 트는 모습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관세 인하도 아마 일부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품목일수록 주로 이제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관세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용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중국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 봉쇄 완화라든지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라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요소들, 즉 우려되는 요소들도 적지 않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건 정말 민감해하는 사안인데요. 어제 미일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서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미 국방부에서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불편한 심기를 중국 쪽에서 드러냈습니다. 국무원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관세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겠죠. 물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 쪽입니다. 이쪽엔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로써 확인을 한 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상하이 봉쇄가 풀릴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베이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집단 감염 초기부터 상하이보다 더 강력한 방역을 봉쇄식으로 이어갔었는데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방역 당국에서 대응이 나올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미증시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밤 미증시는 이런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 인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간만에 3대 지수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다우 지수가 다른 두 지수에 비해서 아웃퍼폼하는 흐름도 아주 오랜만에 연출됐습니다. 금융주의 힘과 애플의 힘이었는데요. 애플은 생산 라인 분산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인도, 동남아 등의 위탁 생산을 늘리는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봉쇄 이슈 등 이제 공급망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애플이 급등했고 나머지 성장주 3대장이 대형주 기술주들이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전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금융, 에너지, 기술 섹터가 모두 2%, 3%대의 상승세,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에서 다이먼 CEO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올해 이자 수익으로만 560억 달러 예상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보다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 증가의 효과가 더 긍정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나머지 금융 섹터가 동반해서 질주하는 흐름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 안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엑슨모빌, 마라톤 페트롤리움 모두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람코 CEO가 지금 글로벌 원유 생산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유사들이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시현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섹터 중에서 가장 아래 보실까요? 상승세가 가장 적었던 쪽이 지금 0.64%의 상승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경기 소비재, 이제 임의 소비재 쪽이 가장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폭락을 보였었는데 아마 최근 급락을 거듭한 이런 아마존과 테슬라의 영향 때문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섹터가 반등할 때도 상승폭이 좀 가장 적었다라는 점이 아쉽긴 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성추행 스캔들 등의 이 오너 리스크가 부각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셧다운으로 인한 실적 리스크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섹터가 주가 회복력도 가장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증시의 섹터 움직인 한중정리는 인플레와 긴축에 따른 회복 탄력성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장중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선물 시장 반응은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업체인 스냅이 지금 급락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전쟁, 아이폰 정책 변화 등의 이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CEO가 발언을 한 영향 때문에 시간 외거래에서 30%의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스냅 외에 다른 SNS 업체들, 메타, 트위터, 구글 역시 손잡고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1.25%의 낙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상승했던 부분은 거의 다 토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역외환율과 코스피 200의 선물의 흐름을 보면 원래 오늘 우리 시장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서 달러의 부담이 줄어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머징 MSCI 추종지수 0.75% 오르는 가운데 한국지수가 1.5%의 강세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도 0.33% 정도 오름세를 시현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도 이제 미증시 대비 견조한 모습으로 호재를 더 민감하게 반영시키게 될지 아니면 미국의 시간 외거래의 흐름을 따라서 좀 부진한 흐름을 연출하게 될지 개장 중계하면서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속보 내용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죠.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삼성 SDI가 미국의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할 것이란 계획 곧 발표할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두 회사는 아직까지 즉각적인 반응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부터 이 조인트 벤처 관련 프로젝트를 언급한 바 있죠. 그래서 사실은 놀랍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는 이미 작년 10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거든요. 2025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는데 조만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증설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플라이 체인별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삼성 SDI 밸류체인이 이렇게 됩니다. LNF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3사 모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밖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동화일렉트릭, 솔브레인, 천보,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SK넥실리스, 솔루스 첨단 소재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 폭격을 맞았던 게임주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정부의 움직임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겠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발췌 내용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새 정부는 K-컨텐츠 초격차 장르 육성을 정책 목표로 수립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게임 인재원의 운영 확대를 한다는 방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NFT 등의 이제 신사업 관련해서 기술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 등의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 아래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과 대동소이한 편이죠. 이 두 자료를 좀 종합해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게임보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유출된 이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가 최종 버전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앞으로 게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될지 참고 정도 할 만한 내용이라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